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거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와, 잘 잤다. 둔하고 센스 없는 줄 알았더니 침대는 잘 골랐단 말이야. 여보, 어제 온 소파도 너무 편하던데 소파는 어디 거야? 당연히 쇼엔이지. 편안함을 파는 사람들 쇼엔 소파도 출시했구나. 그럼 이제 침대도 소파도 당연히 쇼엔이지. 편안한 건 다 파는 거네. 역시 쇼엔이지. 세계 최초 신개념 어린이 매트와 친환경 소파도 곧 출시됩니다. 검색창에 쇼엔이지 또는 조중동부터 진보 언론까지 왜 유독 문재인에게만 가혹한가? 왜곡된 여론전의 숨은 음모는 무엇일까? 조기숙 정치학 박사가 밝히는 왕따 정치의 실체와 7가지 비밀. 악의적 프레임에 맞서는 시민의 힘이 필요할 때 왕따의 정치학. 도서출판 위시더 마우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주요 관계국들 정상들의 축하와 정상회담 요청이 이어집니다. 언론에서는 미국, 중국 정상이 먼저 전화했다며 큰 의미부여를 하기도 하는데,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전화해서 나 좀 축하해달라고 부탁하나요? 양쪽 모두 해결할 현안이 있으면 정상회담 요청도 당연한 거죠. 큰 뉴스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건 인도 모디 총리의 축하 메시지입니다. 모디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 후 축하 메시지를 인도 공용어가 아니라 한글로 자신의 트위터에 알렸습니다. 인도 총리가 자국민에게 언론 플레이한 게 아니라 한국의 국민들에게 자신을 어필한 거죠. 모디 총리의 트위터 메시지를 보는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의례적인 전화통화 몇 번 가지고 대단한 외교라도 한 것처럼 보도하고 해외 순방을 하기만 하면 저절로 엄청난 외교가 되는 것처럼 우리 언론이 포장해주던 세월을 10여 년 겪는 사이 국제적 정상외교의 패러다임은 빠르게 진화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진화해간 거리만큼 우리 언론의 실력도 퇴보해왔다. 그러니 신임 국정원장이 이제 나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고 하는데도 아무도 질문을 안 하는 거죠. 우리 언론도 진화한 시민들의 눈높이와 국제적 레벨에 도달하려면 갈 길이 멉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지입니다. 네, 요즘 시사 관련 뉴스는 이제 누가 어디 간다, 누가 어디 간다 이런 걸로 도배되고 있어요. 아니면 뭐 중국 시진핑 주석이 먼저 전화했다고 막. 네, 새 정부 관련된 네. 뉴스가 쏟아지고 있어서요. 저는 먼저 전화했다는 걸 크게 보도하는 게 너무 웃겼어요. 아니 그럼 나 좀 축하해줘. 이렇게 합니까? 아무 뉴스도 아닌데 먼저 전화했다고 그렇게 여러 번 강조해서 보도하는. 자, 어떤 자리가 메워졌나요? 네, 어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내정 상태에서 어제 임명으로 서울대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 자리에 임명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옛 홍보수석 격인 국민소통수석에는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이 임명됐고요. 인사수석에는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살림을 맡고 있는 총무비서관 자리에는 이정도 기획재정부 예산심의관이 발탁됐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저한테도 문자가 많이 와요. 너는 어디로 가냐고. 가시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육식 장려 수석이나 채식 사찰 비서관. 채식 사찰까지 하시는. 네. 육식 메뉴가 없는 요식업. 업체 블랙리스트를 제가 작성. 엄청난 탄압입니다. 네. 시각장을 동원해가지고 탄압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검찰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관련 뉴스가 긍정적인 뉴스와 또는 뭐 비판 보도도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 관련한 뉴스를 좀 짚어볼까요? 네, 임명 첫날부터 검찰개혁 의지 피력했습니다. 공수처 신설 등 개혁 필요성 강조하면서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네, 조국 민정수석 관련한 뉴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일단
조국 민정수석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검찰은 아시다시피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그 외에도 영장 청구권, 미국은 헌법을 통해서 영장 청구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검찰의 아주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문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뭐 공수처 얘기 나오고 그리고 검찰 출신이 아닌데 최근에 이제 한 20여 명 가까운 민정수석 최근에 쭉 따져봐도 검찰 출신 아닌 민정수석은 처음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화제가 크게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화제가 크게 된 만큼 주목받는 만큼 이제 언론은 보통 털죠. 예, 이럴 경우. 너는 화제가 없어. 그럼 털게 되고 그래서 또 관련 뉴스가 나오겠죠. 예, 뭐 인사 검증을 거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어제 자유한국당에서 먼저 논평을 냈습니다. 조수석 어머니 박정숙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이렇게 알리면서요. 언론 보도가 시작됐는데 2013년 재산세 2건 2,100만 원 체납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언론 보도 나자마자요. 조수석은 모친의 체납 사실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드린다면서 지금이라도 바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예. 입장 내놨습니다. 제가 이제 뉴스를 보고 물론 잘못한 거죠. 예, 잘못한 것이고. 그리고 납부해야 되는데 이 뉴스를 보고 이제 제일 먼저 느낀 건 뭐냐면 민정수석에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었던 게 아니구나. 제가 알기로도 최근까지도 본인이 몰랐던 걸로 알거든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그 앞뒤가 맞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몰랐다고 하는 게 사실이구나. 왜냐면 보통 이제 공직에 보통 이렇게 내정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세금 내는 거예요. 먼저 검증하고 또 체크하죠. 네, 본인이. 예. 본인이 세금 낸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들 챙겨보게 되는데 제 1순위로 그걸 해볼 시간도 없이 이걸 여기서 입력됐다는 얘기죠. 예. 자. 실제로 어제 기자들이 관련 질문했었는데요.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제가 알기로도 그래요. 예. 예. 제가 알기로도 오래전부터 내정돼 있었던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인사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던 건 사실인 것 같고 다들 그 조국 교수에 집중하는데 제가 뭐 얼굴 패권주의라고 적폐라고 얘기했는데 저 같은 얼굴 민주주의자를 빨리 발탁해야 되는데 육식 장려수석 만들어주십시오. 채식 사찰까지 하신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근데 저는 이 총무비서관에 대해서 주목하는 분들 별로 없는데 저는 총무비서관 임명이 이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인사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총무비서관이 뭐 하는 자리냐? 쉽게 말하면 집사거든요. 흔히들 그렇게 표현하죠. 살림하는 자리죠. 예. 청와대에 직원을 누구 쓸 거냐? 이런 이제 큰 자리들 말고 요리사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게는 직원을 누구 쓰냐? 혹은 뭐 시설, 혹은 청와대 내에서 하는 행사들 있잖아요. 경례 행사. 그러니까 살림이죠, 살림 전체. 그리고 소위 이제 이게 명칭이 정확하게는 따로 있는데 보통 이제 통치자금이라고 하는 영수증 없이 쓰는 대통령의 네, 예산을 또 만지기도 합니다. 이게 몇백억 단위예요.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엄청난 액수와 살림을 꾸리는. 근데 이 소위 통치자금은 영수증 없이 써요. 그러니까 이 영수증 없이 쓰는 대통령이 내밀하게 예를 들어서 무슨 누구 뭡니까? 예, 특수활동비 같은 거 특수활동비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비리 의혹이 연루. 예, 전례를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감옥 갔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최도술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SK 비자금 사건에 1년 만에 연루가 됐었고 이명박 정부 때도 김백준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40여 년 이상 집사 그리고 뭐 BBK 때부터 오랜 세월 여러 가지 의혹의 중심을 섰었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문고리 3인방 이재만 비서관 이 자리는 가까운 사람을 쓰는 겁니다. 원래 그냥 가장 내밀한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이 자리에 예산 전문가를 임명했어요. 모르는 사람. 예, 공무원이죠, 그냥. 예. 이게 저는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임명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 정도 비서관은 소위 이제. 예, 심의관요? 예. 이제 비서관이시죠? 예, 죄송합니다. 이 고위 공무원도 대부분 행시 출신이거든요. 이분은 그냥 공채 출신이에요. 예, 7급 공무원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산 전문가예요, 그냥. 그래서 예산 전문가가 와서 그냥 예산 다루듯이 하라고 한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인상적인 인사다. 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언론에서도요, 황화평 측근들 이야기가 주로 나왔었는데, 왜냐하면 깜짝 인사였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이제 검찰 개혁과, 그리고 이제 얼굴 패권주의 때문에 자꾸 거론하는데, 가장 인상적인 인사는, 언론이 주목해줘야 되는 인사는 제가 보기에는 총무비서관 자리입니다. 네. 이 비서관이 오히려 이제 시스템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네. 문재인 정부. 더 투명하게 하고, 예. 네,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상당한 인사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자, 다음 뉴스 어떻게 계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새로 임명된 참모진들과 점심을 함께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합니다. 세월호 특조위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좀 조사됐으면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지난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을 국민이 걱정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조 수석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앞에 이제 수사권, 기소권, 검경, 분리,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아마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하겠다고 하니까 1년 내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중요하게 언급된 거는 세월호, 그 다음에 최순실 특검 연장이 안 됐잖아요. 이 두 가지 다시 하겠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되면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수사나 우병우 수사 거슬러 올라가서 쭉 라인이 정윤회 문건 관련된 수사 대충 덮고 말았단 말이죠. 그 수사 라인 선상에 있던 검찰은 떨고 있겠다. 예. 제대로 수사 안 한 거거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인수위 기간 없이 바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전 정권이 임명한 주요 자리에서 사표들을 이제 계속 수리되고 있죠. 네, 우선 당장 김수남 총장 사의 표명했습니다. 검찰총장 사의 표명했고요. 뿐만 아니라 황교안 국무총리와 박승춘 본부처장 같은 경우에도 사표를 이미 냈는데 대통령 대행이라고 하려고 그랬죠. 네, 이 중에서 이제 주요 직책 중에 검찰총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이미 수리됐고 경찰청장 사정기관 중에는 경찰청장만 남았어요. 예. 네, 국정원장도 이제 이미 바뀌었고. 예. 이번은 뭐 사임할 생각이 없다고. 네. 네, 감직한 분이네요. 나왔습니다. 임기가 남았다고. 네, 다른 분들도 임기 남았어요. 예. 요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경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표창원 의원을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볼 예정이고. 자, 그 다음에 어떤 또 뉴스들이 나왔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하면서 국민 정서와 관련해서 위안부 합의는 수용하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제 이 위안부 합의는 상대 국가가 있기 때문에 과연 본격적인 재협상이 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일본도 가장 먼저 얘기한 게 재협상은 없다는 거군요. 이제 여기서는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장소가 있다.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국가 간의 협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최소한 그게 이제 국민 감정에는 반한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그런 국민 감정을 반영해야 되는 게 대통령 의무죠. 네, 정상 간의 대화에서 직접 언급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영을 안 해줘서 그동안 국민들이 속이 상했던 거죠. 네.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아빠가 없다가 아빠가 생긴 것 같은 거죠, 이게. 네. 우리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정부 단위에서는 속이 상하다가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또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네,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요. 주변 4강에 파견할 특사 내정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정인지 이게 언론들이 앞서 짚은 건지 왜냐하면 이제 이런 인사기간 동안에는 1시간 전까지 내정된 줄 알았더니 네, 그렇죠. 엎어진 뚜껑을 경우가 열어보면요. 굉장히,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대변인도 거의 확정된 줄 알았더니 그렇죠. 아직 대변인 확정 안 됐습니다. 네, 어제 한창 실시간 검색 순위에 특정인 이름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특사는 누구입니까? 네, 어젯밤에 연합뉴스발로 나온 거기 때문에 아직 내정이라고는 명확하게 말하기 힘들지만요. 미국 특사에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그리고 중국 특사에는 박병석 의원, 일본 특사에는 문희상 의원, 러시아 특사에는 송영길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송영길 의원이 왜 러시아 특사죠? 가까워서. 러시아 푸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나요? 글쎄 중국을 간 건 알고 있는데요. 네, 러시아는 잘 중국 관련해서는 많이 거론됐는데 푸틴 대통령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한 번 만났다고 잘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송영길 의원한테 다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왜 러시아냐고. 하여튼 이런 관련 인사들 지금 뭐 5개월이 아니죠. 7개월 가까이 거의 국정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메우는 작업들 관련한 뉴스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뉴스는 어떻게 있습니까? 네, 어제 청와대 모습 계속해서 언론에 공개가 됐었는데 양복 상의 벗고 한 손에 커피 들고 대화하고 있는 청와대 참모진과 대통령의 모습들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사실은 몇 년째인데 보수 미디어의 분위기라든가 뭐 이런 분위기를 파악하려고 종편을 꼭 보거든요. 종편도 보고. 이제 취임 이후부터 종편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네, 뭐 속보, 대통령 아침 식사 여사가 직접 챙겨. 네, 네. 아, 정말 그게 속보인가요? 그런 뉴스가 있어요. 네. 대통령 상의 직접 벗어 이런 거. 그래서 반성했어. 열심히 살아야겠다. 나는 저렇게 열심히 한 적이 있었던가. 언제 한번 종편 특집 해야 되겠습니다. 보고 이길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하여튼 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관련 뉴스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다른 뉴스는 어떻게 있습니까? 네, 미국 뉴스 좀 전해드리자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미 FBI 국장을 해임한 뒤 심각한 후폭풍에 휘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급작스러운 코미 해임이 지난해 대선 때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에 내통한 것을 수사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라는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 뉴스 계속 주목해서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할 때부터 그리고 하필이면 우리가 이제 탄핵 국면을 거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낮고 처음부터 역사상 최저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취임할 때 탄핵시켜야 한다고 하는 이미 그 미국 국민들 여론도 있었고. 네, 목소리가 그때부터 근데 이제 나왔죠. 정치권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한 번도 없다가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민주당에서 탄핵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의 배팅 사이트를 찾아봤죠. 60% 상승했습니다. 아, 그 전에 비해서요? 네, 예. 60%.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두고 실제 배팅 사이트에서 있어요. 예. 근데 60% 상승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확률로 올라갔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흥미거리지만 미국에는 정치권을 완전 뒤흔들릴 수여서 저희가 사부에서 오늘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 탄핵에 관해서는 또 저희가 전문 방송이거든요. 예. TBS T자가 탄핵이라고 하는. 아, 그런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군요. 그런 설도 있습니다. 탄핵 브로드캐스팅이라고. 그래서 이 뉴스 이제 실제 조만간 정상회담도 있을 예정이고 미국 상황도 이렇게 복잡하게 터져나와서 저희가 사과에서 짚어볼까 합니다. 자, 뉴스 하나 정도 더 짚을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50대 기자가 장관에게 정책에 대해 물었다가 체포되는 일도 벌어졌고요. 또 시민단체 회원들이 장관 청문회 때 비웃었다라는 이유로 기소가 된 일도 이게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 미국 얘기예요. 뭐랄까요. 뭔가 우월감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이제? 예, 기자가, 미국의 외신 기자예요, 잡혀갔던 사람이. 네, 업무방해 혐의다. 네, 외신 기자가 이제 의원한테 자꾸 묻는데 답변을 안 했어요. 저 자세히 봤거든요, 그 기사를. 답변을 안 하니까, 계속 안 하니까 노 코멘트냐, 이렇게 물으면서 따라갔는데, 유럽 기자입니다. 그때 이제 미국의 그 정치인이, 귀찮았던 거죠. 그래서 옆에 있던 경호원이 끌고 나갑니다. 그렇죠. 예. 체포한 겁니다. 그거는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드문 얘기도 기자를 특히 외신 기자를 질문하고 있는데 끌고 나가는 거는. 예. 끌려가서 경찰에 체포되고 5천만 원인가? 5,000불. 5,000불. 네, 5,000불 보석금 내고 나왔어요. 굉장히 후진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 질문도 트럼프 케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거거든요. 별 질문도 아니에요. 예. 네. 귀찮아서 체포한 거예요. 충격적입니다.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네. 뭔가 역사적인 역전이 일어나고 있구나. 좀 배우러 와라.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모닝똥? 자긴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아 큰일 났네. 이거 이러면 다 죽어. 미궁 장사랑! 빅똥의 추억 미궁 장사랑이 찾아드립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 검찰 출신이 아닌 법학자 민정수석이 예정되고 검찰 개혁 의지부터 밝히면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묶음에 같은 바구니에 들어있는 개혁 의제죠. 경찰 개혁. 경찰 출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위원 나오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집권당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나고 있습니다. 축하 많이 받고 계시죠? 네네. 네. 그 대선 기간 내내 하신 일은 춤춘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도 좀 했습니다. 여기 춤추고 계시던데, 제가 롯데 구단. 네. 치어리더. 네. 박기량 씨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민주당 의원들 중에 춤 소질이 보이는 사람이 있더냐. 네. 네. 그랬더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없다. 그나마 나은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표창원 의원을. 아유, 정말요? 예. 감사합니다. 의지가 보였다. 네. 자,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이제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네. 업무가 바로 시작됐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바로 시작돼서 이제 첫날부터 뭐 검찰개혁 나오고 네. 검경 수사권 분리 이거 굉장히 오래된 주제죠. 그렇습니다. 네, 엄청나게 오래된 주제인데 검경 수사권 분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오랫동안 요구해왔고 검찰은 거부해왔던 사안이고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 이슈가 굉장히 오래된 이슈인데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왜 이걸 경찰이 주장해왔고 뭐가 문제였냐? 대한민국 헌법 제정, 재헌국회부터 시작된 문제고요. 네. 그리고 정부 수립과 함께 시작된 문제인데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범죄 수사와 기소라는 것, 이것은 아주 막강한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개 우리나라가 미군정 하에 있게 되면서 네. 경찰에서는 미군식의 경찰, 미국식의 경찰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수사는 경찰이 하고 네. 검찰은 기소만 하는 이러한 형태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고요. 네. 그리고 패전국 일본에도 그러한 제도가 강제로 이식이 되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 원래 수사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던 건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 경찰, 그렇죠. 네, 일본 네. 검찰의 모델이었어요. 그렇죠. 일본은 이제 이미 바뀐 지 오래됐는데,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로 그 해방 전까지 독립군 때려잡던 예. 그 일본 순사들은 검찰 지휘하에서 수사를 하던 시스템이었고요. 예. 거기에 부역하던 사람들이 일제 시대 때 검사를 하던 한국 조선인 네네. 검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다시 재헌국회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나온 이야기들이 그 법무장관, 검찰총장 모두가 이론적으로는 경찰이 수사권, 검찰이 기소권이 맞다.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 예. 아직 한국 경찰은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일제 순사의 잔재가 벗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중에 준비가 되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게 거의 70년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계속 물론 경찰의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승만 정권 당시에 그 양자였죠. 네. 이 사람이 경무국을 장악을 하면서 검찰 위에서 군림을 했어요. 네. 검찰은 상당히 절치부심을 하다가 박정희 군사 쿠데타 이후에 다시 유신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 검사들이 많이 개입을 합니다. 김기춘 씨가 가장 대표적이죠. 네. 그때 헌법에다가 못을 박아버리죠. 네. 영장 청구는 검사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수사 제도 자체를 검찰 장악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경찰은 독립해달라. 검찰은 안 된다. 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복잡하게 생각할 없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일제 강점기 때 네. 생각해 보면 검찰은 일본인이 하고 밑에 수사를 그 식민지 시절에 한국인들이 한 겁니다. 순사. 예, 그러니까 한국인한테 권한을 안 준 거예요. 네.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네. 그렇게 시작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검찰이 한번 권력을 쥐고 나서 안 놓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다른 나라에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분리돼 있어요. 분리돼 있는데 미국, 영국 뭐 다 분리돼 있고 일본도 그렇고요. 네. 경찰이 수사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고 아주 간단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이 경찰을 수사 지휘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경찰의 경찰의 조직은 굉장히 크고 방대한데 권한이 없어요. 실제로는 수사에서 뭐 영장을 청구하거나 뭐 그런 권한이 다 없는 거죠. 다 없고요.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형사소송법상에. 그래서 만약에 검사 지휘 없이 하다가는 불법 수사가 될 우려가 있고요. 그렇죠.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도 언제든지 검사가 넘겨라. 사건을 이첩해라 넘겨라. 그러면 네. 넘길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서 뭐 기소나 불기소나 의견을 내도 그럼 검찰이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 것은 그냥 앞부분에 조사 좀 해둬라. 이런 수준으로 이제 굴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생기는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최근에 우리가 목격했던 검사들의 범죄 또는 검사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 전직 검사, 법조인들의 범죄는 경찰이 혐의를 포착해서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중간에 중단되거나 넘겨버리거나 네. 혹은 나중에 혐의 없음, 무혐의 뭐 이렇게 유야무야되어서 제19 감싸기라든지 뭐 유권무죄, 무권유죄 또는 유전무죄 뭐 이러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재벌들 역시 마찬가지로 검찰들 꽉 잡고 비호하고 하다 보니까 재벌들도 언론에 의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또는 권력이 밑보이지 않는 한 아무리 불법적으로 그 세금을 안 내고 경영권 승계를 하고 또는 노동자를 탄압하고 해도 전혀 뭐 수사 대상이 되지 않거나 그렇죠. 혹은 뭐 무혐의 처분되거나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 이제 그 막강한 힘을 가진 계층들이 검찰만 잘 구슬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기소하지 않으면 죄가 없는 겁니다. 네. 아무리 실제로 큰 죄가 있어도 기소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범죄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부의 문제는 검찰이 덮고, 네. 그리고 검찰 외부에 이제 힘이 있는 사람들이나 또 뭐 재벌이나 검찰을 잘 구슬리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검찰 힘이 굉장히 비대해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치 검찰이 들어갔던 거죠. 지금까지. 네. 얼마 전에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네. 그 장인분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네. 이인섭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줬다가 구속되기도 했던 아주 대표적인 비리 건설업자였는데 네. 딱 우병우라는 사위를 맞아들인 거죠.
검사 한 명만 집안에 들어오면 자신의 그런 불법적인 사업도 얼마든지 다 무마될 수가 있고 뭐 사법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확장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그 검사를 내 편으로 만들자라는 것이 돈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는 아주 뭐 유행 같은 얘기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리고 이제 뭐 검찰 이제 뭐 재벌들이 소위 이제 표현으로는 장학생이라고. 네, 그렇죠. 네. 장학생. 네. 예, 뭐 그거 실제로 밝혀진 정확하게 실제로 밝혀진 방안은 없는데. 그 당시 그 삼성 엑스파일이라고 사실 많이 드러났죠. 예. 네, 노회찬 전 의원이 그걸로 의원직 상실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드러났다는 게 이제 제 말은 이제 기소되고 재판받고 해서. 예, 그렇죠. 그건 그렇죠. 없어요. 네. 없는데 그때 이제 그 엑스파일에서 있었고 네. 또 그리고 이제 삼성공화국 네. 때 썼던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요. 김영철 변호사. 네. 삼성 변호사 출신이. 삼성을 말한다. 네. 그분도 얘기를 했죠. 자기가 그런 일을 했었는데. 네, 스스로 했다고 얘기를 스스로 했죠. 했는데. 네. 소위 이제 그 장학금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몇백만 원 혹은 뭐 그 이상의 액수를 검찰 고위 관계자들이나 또는 뭐 판사들이나 이렇게 관리해왔다, 법조계를. 네. 네. 왜냐면은 거기만 장악하면 되니까요. 그럼요. 예. 그럼 죄가 없는 겁니다. 기소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죄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견제할 곳이 없었던 거죠, 여기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수처를 만들기도 하고 따로. 네. 그리고 경찰이 지금 요구하는 건 그럼 수사권을 달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법적으로 현실화해달라는 것이고요. 수사는 원래 이미 하고 있었죠. 원래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언제든지 그 검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개입하거나 왜곡시키거나 혹은 영장 청구를 해줘야 되는데 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합리한 재수사 지시를 지휘를 한다거나 이러한 검사의 전횡을 막아달라는 거죠. 그 외에 이제 그 영장 관련한 권한은 어디까지 요구합니까? 바라는 거는 개헌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에 못을 박아둔 그렇죠. 검사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쉽지 않겠는데 개헌. 근데 지금 개헌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해달라. 그렇죠. 네. 그렇군요. 아, 그래서 또 지방선거라는 얘기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지방선거까지는 이제 개헌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정치권 로드맵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때 검찰개혁도 그때까지 완수하고, 네. 그리고 요 문제도 헌법 개정을 통해서 그 규정을 빼자. 네. 헌법까지 건드리는 일이라 쉽지 않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영장 청구는 지금까지는 영장 청구도 이제 검찰만 할 수 있었는데 그 인신 구속은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뭐 물건에 대해서 혹은 압수수색하거나 네. 아니면 통신기록, 예, 통신계좌, 네. 통신계좌 네. 이런 권한도 없어요 경찰에. 네. 그거는 검찰이 하라고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긴급한 경우에는 이제 사후에 받기도 하지만요. 네. 그러니까요. 조직은 엄청나게 크고, 예. 전국 방방곡곡 다 있죠. 그리고 굉장히 고도화됐는데 장비도 권한이 없었어요. 권한이. 네. 권한이 없어서 끊임없이 이걸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될 듯도 싶습니다. 워낙 의지가 강해서. 네. 가장 아마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경찰은 보고 있고요. 많이 고무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거꾸로. 그럴 경우에 우려. 네. 예, 그럴 경우에 우려 이제 검찰도 끊임없이 이걸 지적해 왔는데 조직이 방대한 만큼 관리도 잘 안 되고. 네. 그리고 또 검찰 비리만 있느냐. 경찰 비리도 많다. 네.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그렇게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그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그 비리들은 또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런 권한을 주면 검찰이 하던 걸 경찰이 하게 될 뿐 아니냐. 네. 이런 논리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헌의회에서 논의되던 건데요. 네. 수사권을 지금 상태에서 경찰로 넘겨주면 경찰 파쇼가 된다. 네. 그런데 그것은 검찰 파쇼보다 더 무섭다. 이런 논리였는데요. 크고, 예. 그러다 보니까 경찰 개혁이라는 것이 반드시 선결 내지는 병행 조건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늘 같이 논의되던 것이 지방자치경찰제입니다. 어허. 경찰을 이렇게 방대한 하나의 국가 중앙집권적 조직으로 둘 것이 아니고 각 지방으로 분권화시켜 놓으면 경찰의 힘이 약화될 것이고 나뉘어질 것이고 감시도 수월하고 만약에 수사권을 악용을 해서 비리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에 대한 통제나 적발도 가능해진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경찰청장이 지금처럼 대통령의 어떤 수족처럼 그렇게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경찰은 무섭다. 여기에다 수사권까지 더해지고 정보권까지 있는 상태에서 총까지 차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찰청장의 인사에 있어서의 투명성 그리고 경찰 내부의 인사의 민주적 통제 장치 그런 부분들이 요구가 되고 있는 거죠. 자체적으로 검찰을 그렇게 강도 높게 물론 검찰 힘이 너무너무 셉니다. 네. 비교할 수 없이 막강하고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 먼저 얘기 나왔는데 권한을 나눠 가진 만큼 경찰의 대대적인 내부적인 어떤 개혁이나 개편이나 이것도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명분이 안 쓰잖아요. 당연합니다. 네. 그걸 누가 합니까 근데? 그동안 당은 당대로 저희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저도 참여한 경찰개혁 그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 왔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캠프에서도 당 내부 경선 때부터 줄곧 경찰개혁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작되는 청와대 그리고 이제 정부 조각이 되면 정부에서도 지금 검찰개혁과 함께 경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문제는 그 경찰개혁이라는 거 역시 입법이 같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경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시킨다라든지 혹은 감찰 조직을 외부로 뺀다든지 지방자치경찰제를 만든다든지 또는 경찰의 수사 기능을 다른 일반 행정 기능과 분리시킨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입법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동의를 또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갈 길이 머네요. 네. 그리고 이게 그 복잡한 문제라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정치적 관심도가 최고조에 달한 네. 시민들이 워낙 많아서 맞습니다. 이런 이슈에 대해서 막 들여다봐요. 네. 예, 들여다보고 웬만하면 공부해서 지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 요즘은. 예. 지난 대선에 그 유치원 논란도 네. 모르는 분들 많았거든요. 정말로. 그렇죠. 저도 처음 듣는 단어도 많이 등장하고 네. 하루 이틀 사이에 공부해가지고 바로 따라잡아서. 그러니까 기자들이 몰라서 단서를 병설로 네. 잘못 기사화한 것이 사실 단설 병설은 그 업계에서 나는 얘기지.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하루 이틀 내에 따라잡아서 시민들이 습득한 다음에 네. 자기 판단을 결정하고 지지 여부와 뭐 철회를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문제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금방 공부해가지고 맞습니다. 따라붙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도 제대로 못하면 지금은 이제 검찰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크니까 네. 검찰부터 일단 때리는데 경찰에 대한 불신도 적진 않아요. 맞습니다. 네. 같이 두드려 맞을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잘해야죠. 아니 근데 네. 또 얘기하다 보니까 검찰총장은 좋다. 네. 개혁하십시오.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임기 남았는데 던졌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의원님의 책임은 아니고 근데 물을 사람이 없으니까 의원님한테 여쭤보겠는데 네. 경찰총장은 근데 꼭 물러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예.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이제 새로운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보통 사표를 던지거든요. 네. 던져놓고 네. 아니다 당신이 계속 하시오. 네. 당신이 적임자니까 전 정권에 임명됐더라도 상관없이 계속 하시오. 뭐 이런 결정권을 던지겠다는 의미죠, 보통은. 예, 예. 그럼 수리하기도 하고 아니면 계속 가기도 하는데 이분은 본인이 계속 하겠다고. 네. 다만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은 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명분으로 내세운 사유는 네. 사실은 그 전부터 자신의 임명권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게 되면서부터 네. 자신은 그 결정과 함께 검찰총장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네. 그런 상황이었다. 하지만 대통령도 안 계시고 법무부 장관도 안 계시는데 네, 예. 검찰총장 충분히 예, 뭐 네. 이러한 것이었고 이철성 경찰청장 같은 뭐 두 사람 다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은 과거에 정권이나 또는 뭐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뭐 하루 아침 갑자기 갈려버리고 근데 과거에는 나가라고 그랬죠. 나가라 그랬죠. 아예. 네. 나가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다들 알아서 사실 나가주기를 다들 탄핵을 거치기도 하면서 네. 그 전 정권이 이제 분명히 실패하고 끝나면서 그때 임명됐던 분들이 그러면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을 할 거면 네. 선택권을 임기가 보장됐기 때문에 나갈 수 없고 네. 또 새로운 정부의 이 스타일상 따시오 이런 스타일도 아니니까 아니죠. 네. 선택권을 주는 거란 말이죠. 새 그렇죠. 정부에게. 맞습니다. 네. 재신임 해달라. 그럼 계속 가겠다. 네. 아니다. 그것까지는 전 이해가 가는데 이 경찰청장 이철수 경찰청 뭐 특별히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런 선택권을 정부에 주지 않고 저는 임기를 다 채우겠습니다라고 직접 먼저 말하는 게 네. 뭡니까 퍼본가요? 근데 이해를 하고 싶어서. 네. 우선은 이제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개인적인 부분과 조직적인 부분이 있죠. 경찰 조직적인 부분을 보자면 너무 단명의 경찰청장들에 의해서 좀 비극적인 그 정치적 휘둘림을 당해왔던 경찰. 그러다 보니 경찰청장들이 가급적이면 임기를 맞춰주기를. 지난번 2년이죠, 2년. 네. 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그 우여곡절 끝에 임기를 마친 것만으로도 그거 하나가 업적이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검찰 내부적으로는 하도 휘둘리고. 빨리 목숨이니까 네, 네, 네. 이럴 때 오히려 버텨달라는 요구가 있군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개인적으로 이철성 경찰청장은 임명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고 과연 우병우와 관련이 없겠느냐 그런 그렇죠. 음주 왜냐하면 사고가 다이어리에 등장했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 그러다 이제 다이어리 때문에 최순실까지 이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말 실수했는지 모르겠지만 공개 석상에서 기자들 앞에서 자신은 박근혜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 그때 많은 비난이 있었죠. 무슨 말이냐. 경찰청장은 정권과 상관없이 임기를 채우라고 일부러 그렇게 법 개정까지 한 것인데 본인이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말은 이미 정치적 경찰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난을 많이 받고 진위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와 그 당시 이야기가 정반대의 이야기를 본인이 한 것이죠. 그때는 이제 정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의미였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성공되지 못한 마무리가 됐으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그 촛불 집회 와중에 이철성 경찰청장은 참 잘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많이 칭찬했고요. 네. 그전 경찰청장들과는 달리 물론 이제 권력이 흔들렸기 때문에도 그랬겠지만 또 시민들이 실제로 권력이었고요. 대단히 유연하게 촛불 집회 관리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물을 안 줘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분도 상당한 작용을 했죠. 네.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물을 안 주는 바람에 쏠 게 없었어요. 쓰고 싶어도 그 공은 반드시 지적해줘야 되고 이와간 질서 유지라는 걸 잘했죠, 평화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미리 얘기를 하는 건가요? 나를 초대할 생각하지 말라고. 아마도 그런 게 내부 심리적으로는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물어보진 않으셨죠? 아니죠. 네, 저는 뭐 전혀 그 개인적 통화는 하지 않고요. 연락도 하지 않고 혹시나 압력으로 비춰질까봐 압력을 받으시지도 않으시겠지만 어쨌건 본인 생각으로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말에 나름대로 중립을 지키면서 그 질서 유지와 민생 치안에 헌신했다. 그러므로 내가 나갈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특이한 사례라서
꼭 관둬야 된다, 아니면 계속해야 된다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서는데 나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이례적이거든요. 이례적이죠. 예. 네. 나를 건들지 마세요라고 미리 말하는 건 이례적이어서 네. 왜 그러신가. 진이가 궁금해서 인터뷰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시죠. 한번 시도해보시죠. 네.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계속 괴롭혀야지.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 수사가 미진했다. 네. 예. 경찰이 할 수 있는 수사의 부분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있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경찰 차원에서도 재수해야 된다 이런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많이 있고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도 그 백남기 네네. 국민 사건, 예, 예. 그다음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오촌 간에 벌어졌던 예. 살인 사건. 그 수사는 경찰이 했기 때문에요. 그렇죠. 처음부터 경찰이 시작했고 경찰이 마무리 지었죠. 무혐의 처분, 자살로 마무리 지었던 사건인데 예. 의문과 의혹이 많이 남아 있고요. 검찰이 끼어들 여지도 없이 네. 오촌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현장에 갔고 경찰이 자살로 결론냈고 그리고 네. 끝났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예. 다만 여기서 문제는 검찰이 지금의 헌법과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라면 그러한 경찰의 내사종결에 대해서 승인하면 안 되었던 것이죠. 의혹이 네. 있다면. 근데 네. 그것도 동조한 것이죠. 네. 사후적인 공범 같은 그런 역할이고 다만 그 전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박근혜 정권 임기 초기에 김학의 예. 전 법무차관이 예. 원주에서의 성추행 접대라고 했다가 네네. 나중에 그것이 폭행이었던 것으로 예. 피해자 진술로 확인되는 사건이었는데 이걸 정권의 뜻에 반해서 열심히 수사를 했었어요. 네. 하다가 이제 미온톨이 바뀌어서 예. 그 수사를 담당했던 경무관부터 시작해서 수사 간부들이 전부 좌천되고 완전히 전형적인 패턴이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경찰은 수사 의지를 꺾어버렸어요 스스로.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예. 정권에 관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구나. 네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대표적인 의혹 사건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정권 눈치만 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던 거죠. 그러고 보면은 지난 5년 혹은 길자면 10년 사이에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하면 어떤 단서들이 다시 잡히거나 혹은 사라졌던 증거들에 대한 재검증을 할 수 있거나 하는 사건들이 좀 있죠. 있습니다. 네.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지난 대선에서의 네. 국정원 그 여론조작 개입 사건. 네. 그 부분도 완전히 수사가 잘 되었고 처음에는 경찰이 들어갔다. 수사했죠. 사이버 수사에서. 그럼요. 내부에서. 예. 그러다가 이제 검찰이 이어받아서 검찰도 초반에는 잘했죠. 초반에는 잘했죠. 윤석열 검사가 네. 잘했죠. 네. 네. 그러다 이제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 네. 공직선거법 적용을 못하게 하고 구속을 못하게 하면서 틀어지고 더 큰 것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에 가담하고 개입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 경찰 수사 초기에 수사 과정에 왜곡이 일어나고 허위 중간 수사 결과 보고를 하는 그 과정 내에서의 모든 사실이 드러나질 않았어요. 경찰과 검찰이 발표했던 수많은 증거들이 채택이 안 됐죠. 그렇습니다. 예. 네. 엄청난 몇만 개, 몇십만 개의 네. 그런 데이터들이 인정이 안 됐어요. 법정에서. 사실 되짚어 보기 시작하면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권만 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겠네요. 많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검찰 얘기도 물론 들어가야 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의원님만 모시고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검찰 출신 의원님을 모시고 그럴 경우에 우려도 얘기해봐야 되고 네. 두 분 다 모시고 싸움 붙이는 것도 해야 되고 예.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싸움 붙이는 게 네. 저 전문이니까 이럴 때 가장 일반인들이 쉽게 만나는 건 경찰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일선의 경찰들이 그 동네 업자들에게 네. 이렇게 돈을 먹었다 이런 얘기는 참 많잖아요. 네. 요런 데에 대한 방지 네. 또는 구체적인 어떻게 그걸 막을 것인가?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사람 사는 세상에서 네네. 이런 보관들을 가지고 얘기가 시작되지 않으면 계속 거기 공격받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자체도 검경 간의 견제와 균형, 수사와 기소의 분리 내지는 분점이 그 하나의 해결책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검찰과 경찰 간에는 묘한 적대적 공생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시겠지만 그 백남기 농민 사건 같은 경우도 검찰이 수사권을 틀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아요. 한 번도 제대로 피의자들 소환도 해본 적도 없고 고발인 조사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이 기회에 경찰 내부의 문제를 확실하게 수사해서 피의자를 입건하고 공표함으로써 경찰의 위상도 떨어뜨리고 이거 봐라 검찰이 훨씬 더 우위에 있고 수사 잘하고 언제든지 문제가 있다면 우리들 밝혀내는데 이것을 수사권을 경찰로 주어버리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좋은 사건인데도 안 해요. 그건 왜냐하면 이미 권력을 정점으로 해서 경찰과 검찰이 상호 간에 충성 경쟁을 하고 서로 그런 웬만한 부분들은 감추지 않은 거예요. 경찰도 마찬가지로 검사들 비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서로 터뜨릴 수가 있어요? 아 그럼요. 지난번에 막 터뜨렸으면 좋겠죠 서로. 그러니까 한번 그 황운하 아시죠? 황운하 현재 수사구조 개혁단장 이 사람이 그 용산 경찰서 형사과장을 할 때 그 성매매업소와 연루된 검찰들 리스트를 확보해서 수사를 막 하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또 모시겠습니다. 네네. 차관입니다. 김어준이었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